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전 거래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리 증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 물질, 찐 스크리닝, 먼저 시장 핵심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시장 핵심은 다시 부각되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유럽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미국도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동결하겠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지 이게 시장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이런 기조가 확산되는 것이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키워드 하나씩 보겠습니다. 워낙에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아서요. 하나씩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 먼저 게임과 음식료의 강세입니다. 그런데 음식료는 여전히 강한 움직임, 특히나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게임 섹터 쪽에서도 파노라는 이 호재가 나왔는데 그 주인공인 펄어비스가 사실 예전에는 파노 나오면은 무더기로 오르고 두 자릿수 대 급등은 기본이었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탄력이 약간은 좀 아쉽기도 해서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세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금융 섹터라든지 게임 섹터, 그다음에 또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 장비주들하고요. 소비 섹터 일부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섹터라든지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조정이 깊었던 섹터 쪽들에서 좀 순환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음식료하고 게임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음식료 섹터주들이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실적이라든지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 이제 파노에 대한 기대가 목표 주가 올리는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게임 섹터주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8월에 이제 게임스토어 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11월에 지스타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좀 더 진화된 그 게임에 대한 거를 좀 유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동안은 계속 이제 유저가 하는 영상은 안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사막, 그러니까 검은 사막의 수익성과 붉은 사막의 가시성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좀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그래도 수급이 계속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 오늘은 또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닥권은 좀 탈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크래프톤이 좀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최근에 좀 바닥에서 NC소프트가 또 횡보하는 모습. 사실 게임주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좀 데브시스터주도 시세내고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임세가 오늘 반등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더 강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조금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 섹터주들은 좀 시세를 내고 쉬었다가 다시 또 재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도 아직 고점 돌파가 다시 안 된 모습이고요. 지금 새로운 테마주들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힘든데 사실 삼양식품이 지금 고점이 돌파된 생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우양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넘겼다가 다시 또 밀리는 모습입니다. 일정 부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던 테마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주, 특히나 SK 하이닉스 오늘 정말 뜨겁죠.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 강한 흐름이고요. 바이오 종목 쪽에서도 이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끌고 또 나머지 종목군들이 뒤에서 잘 따라가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사실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에서 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 살짝 반등한 것도 거기에 좀 영향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한 몇 달, 한 두 달 이상 좀 쉰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주 일부는 계속 갔고 낸드 관련해서 장비주들은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반도체 섹터 내 이제 후발주들의 좀 움직임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칩셋 미디어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코세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에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신기술 발표하면서 급등한 이후에 오늘 다시 또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동진 세미캠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도 지금 다시 또 16만 원 돌파 시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SC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한솔케미칼도 반등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DB 하이텍이 뭐 별다른 이슈 없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어서 좀 챙겨봐야 되겠고요. 솔브레인도 간만에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이오테크닉스도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 근데 반도체 섹터주들 전부 다 열어보면 수급이 너무 안 좋거든요. 수급이 너무 안 좋고 올라오긴 했어도 추세가 바닥에서 이거 그대로 추세를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좀 힘든 구간입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이 일부 장비주들하고 대형주 몇 개 빼놓고는 좀 그런 흐름이거든요.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말고 나머지들은 다 좀 힘든 구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이맥스는 그래도 좀 추세가 잘 유지되는 편이고 최근에 뭐 인공지능 쪽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 이런 쪽들이 바닥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어버브라든지 제주반도체 이런 데도 좀 반등 시도가 나오지만 추세 복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겠고 오늘은 조금 테스가 좀 반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주들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면서 압도해서 더 강하게 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핵심 일부 종목들 뭐 다 아시잖아요. 뻔한 종목들 뭐 이스페타라든지 사이맥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쪽들은 계속 꾸준한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주도주 핵심 일부만 좀 강하다라는 점 보시면 최근에 이제 비만과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잘 올라오고 있죠. 알테오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대장주고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좀 낙폭이 컸던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섹터 내에서도 확실히 좀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선별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낙폭과대주들은 섹터 내에서는 좀 기술적 대응 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 섹터 내에서도 핵심에 주목하자 강조를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정말 꺾인 걸까요? 지금 대표적인 이 3사,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모두 다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대체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2차전지주들은 그동안 바닥권 내에 있었는데 반등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비교차하고 있는 종목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동해 가스전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테마였던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등이 좀 가라앉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도 좀 조정이 좀 깊이 들어간 상태였었죠.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들은 최근에 구리 가격에도 좀 영향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 그 가스전과 관련된 이슈도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기자회견이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약간 좀 악재성 뉴스들도 나왔고 또 반박하는 내용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장기 테마로 시장에서 지난번에 초전도체처럼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도 상당히 개별주 쪽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주였었던 이제 전력기기들이 좀 뭐랄까 달도 차면 기운다고 좀 시간이 오래 상승을 지속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버티던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깨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효성중공업 이것도 21선 깨고 내려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21선 깨고 내려갔고 61선과의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모습이고요. LS 같은 경우도 어디 중간쯤에 잘 걸쳐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한번 LS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21선을 깼지만 61선과의 좀 괴리가 있긴 해도 역시 미국 쪽의 슈페리어 액세스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당 섹터 내에서는 좀 LS 같은 경우는 좀 가격적인 반등 메리트 좀 있어 보이고 효성중공업도 이 자리에서만 잘 버티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는 오늘 저점을 깨면 빠르게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오전장에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는 지금 뭐 지난 수요일날 강하게 올라오고 초반에 지금 매물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좀 잘 버텨주면 LS가 아니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 화학, SDI 이런 쪽도 대형주들이 잘 버텨주고 포스코 퓨처엠도 밀렸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변동성은 있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가장 세거든요. 수급도 좋고 요 종목 위주를 조금 보시면서 대형주 단에서 그동안 좀 선별 조정 받았었던
2차 전지 섹터 내 소재 중심으로 해서는 좀 한번 관심 있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악재성 이슈 계속 나왔거든요. 중국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한국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더 저점을 깨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해당 섹터는 일단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서서히 조금 회복 시도할 가능성 있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함께 그다음에 전력기기와 함께 2차 전지 섹터주들도 뭐 단기간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를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들 종목도 주요주 종목 위주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거기에다가 전력기기는 만약에 이 자리에 잘 버틴다면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태증권의 박진혜 부장이었습니다.